성공의 8단계예요. 네트워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공의 8단계를 외우실 수 있는 분. 왜 다 고개를 떨구시나요? 아니,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는데 뭐 때문에 뭐 갖고 성공을 하는지를 그거를 외우질 못한다. 여기서부터 잘못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하면 성공을 한대. 그럼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내가 이거를 실천을 해야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적어 놓으시고 내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시고 오늘은 내가 이거를 얼만큼 지켰는지 저녁 때 항상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발전된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게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결단 결의.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올바른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조치. 일곱 번째 정기적인 상담. 여덟 번째 복제. 예, 복제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 8가지를 하래요. 잘 지켜지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는 걸로. 네,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PMC 과정을 하시면서 드림보드를 만드시죠. 드림보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PMC 과정을 하시면서 내가 여고 때도 안 해봤던 정말 내가 잊고 살았던 꿈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 목표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꿈을 설정했다라는 걸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PMC 과정이 딱 끝나면 그 꿈이 잊어버려. 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살면서 내 꿈이 무엇인지, 유니시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생한 꿈을 꿀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유니시티 직급으로 본다면 디렉터가 단기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억대 연봉이라고 말하는 PD가 중기 목표고 또 유니시티 코리아의 최고 직급인 다이아몬드가 장기 목표라고 했을 때 내가 멀리 있는 3년 뒤에 저는 다이아몬드 될 거고요. 1년 뒤에 다이아몬드 될 거고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틀 남은 이 마감을 이번 달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달도 스폰서는 사장님 하와이를 꼭 가보셔야 되니까 사장님 디렉터 다 또 유지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저 다음번에 그건 가고요. 그런 사람이 2년 뒤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를 정확히 잡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제대로 계획 있게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거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사업을 할 때 아니 나는 다음 달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달에 자꾸 그거를 가라고 막 그 직급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뭐 이렇게 내 거 받아갖고 자기 딴 집 그 직급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나중에 보니 그분의 어떤 직급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스폰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란다는 거죠. 이 하와이를 가보고 하와이를 못 가더라도 디렉터라는 직급을 한번 따봐야 우리 회사에 대한 또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디렉터를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스폰서가 그 디렉터 하나를 받아서 본인이 뭔가가 엄청난 큰 거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물론 나의 성공은 내가 잘 바라지만 그 외에 스폰서가 가장 바라기 때문에 스폰서의 이득 때문에 스폰서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니까 저 스폰서님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단결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행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이 열정이 생기시면 저 결단했어요 스폰서님 저 이제 올인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이 너는 다단계에 갔다 와갖고 뭐 하는 거냐 밥도 안 하고 어쩌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또 사그러들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나의 열정과 결단이 사그러드는 거는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군가가
핍박을 해도 나의 열정과 내가 우선 이것으로 유니시티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이 우선순위고 남편이 우선순위면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렇지만 유니시티에서 성공이 내가 우선순위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해도 옆집 언니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영순위로 한번 놓고 한 3년만 일을 해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성공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과정과 눈물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파트너들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흘린 눈물은 여러분들은 안 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우스개 표현으로 제가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떠 있지만 그 밑에서 그 발은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연아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한 번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엉덩방아를 100번, 1000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엉덩방아를 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엉덩방아를 찢는 과정들은 하고 싶지 않고 그 트리플 악셀을 성공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대받는 그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 성공자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했던 열정, 그들이 했던 그 과정들을 나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요. 조금의 경도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고 조금 더 어렵고는 있지만 정말 거저 어떤 직급을 가거나 너무 쉽게 그렇게 직급을 가진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직급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직급을 간 사람들이 얼만큼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힘듦도 나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을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스폰서들이 시스템 인 하시면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주어진 이런 줌이나 뭐 애프터 미팅이나 이런 거를 그냥 참석만 한다고 해서 나처럼 시스템 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또 사장님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오며 가며 그거에 시계 진짜 시계추 뭐 이런 그것처럼 그냥 들어와서 있는다고 해서 시스템 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듣더라도 OM을 듣더라도 한 번을 스폰서와 상담을 하더라도 한 번을 무언가를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5번, 10번을 하시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지만 10번을 틀어놓고 딴짓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제대로 듣는 게 더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할수록 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요. 앞자리를 사수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참 슬프네요. 예전에는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PD라는 억대 연봉자 이상들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님들의 침을 받아야 성공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침을 받으려고 막 또 어떤 분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앞자리를 사수하시라는 거죠.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괜찮지만 저 뒤에 계시면 조금 핸드폰도 보게 되고요. 조금 딴 것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을 듣더라도 제대로 정말 성심성의껏 들으시려면 이 맨 앞자리에 성공하실 거예요. 네, 맨 앞자리에서 그 강사가 하는 제스처, 말투, 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다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맨 앞자리에 사수를 하셔야 그래도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어떤 강의 때는 이 앞자리를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호회 모임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답게 삐지고 섭섭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업을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서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잘할 때 정말 사업으로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에 좋은지 그런 것만 생각하셔서 개인 감정은 좀 내려놓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는 힘들수록 강의장을 오시고요. 힘들수록 혼자 골로 이렇게 들어가면 나랑 잘 알지 못하는 내 주위 사람들
남편과 내 자식과 얘기를 하면요. 내가 더 다운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련이 올수록 스폰서를 만나고 누군가의 성공자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더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명단 작성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그렇게 명단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콜드라는 것도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콜드의 확률에 쏟을 거라면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웜을 더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사람을 어디 가서 똑똑해갖고 두들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보다는 저는 보험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보험할 때는 개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유니스트에서는 콜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모르는 데 가서 10번을 두들기고 100번을 두들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뭔가 하나가 보다는 나랑 관계성이 있는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거가 가장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뎁스라는 표현을 하고요. 뎁스를 활용해서 계속 소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트너들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자꾸 스스로 판단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승질이 더러워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러다 보면 내가 만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 나을지 스폰서님이 이 사람과 한번 미팅을 잡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님들과 명당 상담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다른 데서 뭐를 했다. 아메이에서 뭐를 했다. 어디서 애터미에서 뭐를 했다. 이 사람만 데리고 오면요. 스폰서님 저는 한 라인 끝나요. 이러니까 스폰서님이 가서 이 사람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제가 만남은 주선을 할 테니까 스폰서님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꼬드겨 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유경험자가 그렇게 꼭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저는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에는 처음이지만 영업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안다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스폰서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스폰서님 여기서 강의만 자꾸 들으면 뭐예요? 나가서 팔아야지. 내 C세트 팔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나의 그런 노하우들로 유니스티를 접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스티를 혹시나 지금 접하시는 사장님들이 내가 영업이 됐든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안다병을 주의하시고 나는 유니시티 안에서는 신생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나의 기존 거를 다 내려놓고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런 다른 네트워크를 했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영입하실 때는 굳이 그런 사람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하니까 참 케어하기가 스폰서로서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고 그렇다면은 어렵지 않은데 나는 그냥 그냥 아기 같은 온실 속의 하트처럼 나는 요렇게 컸는데 그런 사람을 케어하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하지 말라, 컨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분을 컨택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나의 또 스킬들을 기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그런 영업을 오래 했거나 다른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안에서는 스폰서의 말들을 그대로 따라주시면서 해야 더 사업이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올바른 초대예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밥 먹자, 오면은 오메가3 줄게 막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목적성을 잃으면 그 사람은 와서 하나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내가 이 사업을 해봐야 될지 안 해봐야 될지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밥 뭐 먹지? 내가 다음번에 또 데리고 와서 오메가 하나 더 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 그런 방법들이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데려오더라도 정말 사업에 관심이 있고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제대로 후속하는 것이 결과성이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사업 설명회입니다. 제가 좀 아까 이제 사업 설명회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그냥 그래 성공자들이 하는 거니까 나만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그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도요. PMC 받다가 PD 되시고 사파이어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해갖고 그것이 이제 구정 광고로 알았다면 지금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영입이 되고 있고요. 성장을 하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가 오기는 바라는데 정말 많은 분들 중에 뭐냐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이제 파트너들이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 사장님들도 30대란 말이에요. 30대의 다이아몬드 파트너들이요. 젊은 나도 이주연 사장님처럼 젊은 파트너 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과연 본인은 젊은 세대와 그것이 융합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는가? 고집스럽게 예전에 왜 내 것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틀리고 말이 틀려요. 물론 저분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다고요. 그랬을 때 기존 것을 고집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내 파트너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도 리더로서 그런 젊은 사람이 오게 하고 싶다면 내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은 이런 설명회를 할 때 나의 스토리를 뭐라고 할까? 또 나는 제품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 설명할 때 저분 강사님 저 얘기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같이 메모하시면서 하시면 그게 남의 강의를 듣는 거지만 본인 거 화가 되셔서 예,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더라도 내가 사업 설명회를 이거를 이제 15분씩 하시면 1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택보다 후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초대도 많이 하고요. 정말 많이 와. 근데 나중에 보면 계속 영입은 하는데 남는 사람은 없어. 근데 어떤 분은 1명씩, 3명씩 초대를 하는데 나가는 확률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 1년을 지나고 보니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컨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속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던 사실은 그거를 저희 유니시티는 구분하지 않아요. 사업자가 소비자가 곧 사업자이긴 한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후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제품만 먹으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마인드를 바꾸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자 마인드로 들어왔지만 그냥 나중에는 보통 있잖아요. 사업을 막 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게 스폰서와 안 맞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소비자로만 남아도 우리는 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소비자로든 사업자로 발전을 하든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뺏기지 않고 남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유니시티라는 사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와요.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 이제 유니시티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급변을 하면서 유니시티에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네트워크 하시던 분들이 들어오는 확률보다요. 유니시티를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그룹에서 디렉터를 했던 사람, 다른 그룹에서 SD를 해갖고 뭐 코타키나바루를 갔다 왔고 대만도 갔다 왔던 사람. 근데 스폰서와의 어떤 관계성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 때문에 그냥 제품만 드시고 있던 분, 뭐 내지는 사업을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요즘은 파트너가 스폰서를 선택해서 와요. 그거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당신의 그룹에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 지금 갖고 있는 내 파트너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내지는 옆에 많은 분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이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젠가 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한테 잘 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형제 라인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연약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파트너가 나하고 문제가 생겨서 딴 데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해놨는데 나하고 안 맞아서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나의 파트너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새로 유니시티를 알리는 것보다는 유니시티를 먹어보고 유니시티 사업해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컨택을 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정기적인 상담이에요. 레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세세한 거를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의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것이 될 때 이제 비로소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꼭 문제가 있을 때만 연락이 와요. 스폰서는 해결사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될 조짐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그 전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될 조짐도 스폰서들은 수많은 걸 겪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짐까지도 잡아줄 수 있고 만약에 조짐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꼭 문제가 생기면 스폰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랬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에게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를 상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셔서 자식들을 키워보시지만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세세하게 아들들이 뭐 오늘 어쨌는데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런 아들이 좋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돈 줘. 이런 아들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똑같은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는 애한테 젖 한 번 더 준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속 그런 거를 친밀감을 유지하고 계속 상담하고 해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라이네 조금 뭐 좀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들지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자꾸 문제만 생겼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 파트너가 과연 스폰서 입장에서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일 때 내 파트너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내가 스폰서로서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파트너한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파트너가 꼭 자기 파트너가 자기한테 안 한다고 또 푸념을 해요. 우리 파트너는요 상담도 안 하고 맨날 지 맘대로 해요. 막 이래요. 그럼 속으로 사장님은 더 하세요. 이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 파트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내가 스폰서한테 그렇게 하면 정말 탄탄한 멤버의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 복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제를 하기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러지 않아요? 저거는 지혜비 닮아갖고 막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서로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안 좋은 걸 맨날 저 닮았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안 좋은 거를 지네 아빠 닮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잘 닮잖아요. 생김새도 왜 멋지게 쌍꺼풀 진 거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막 민눈이 나오고 얼굴이 작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얼굴 큰 아빠를 닮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니시 사업을 하는데도 참 웃긴 게 많은 스폰서가 있어요. 근데 스폰서들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폰서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고쳐지지 않은 고쳤으면 좋겠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꼭 그걸 닮아. 왜 우리 시어머니 그 구박하면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리라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한 시어머니가 꼭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성장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내 스폰서의 안 좋은 면을 치부책에 적으세요. 그거를 온몸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내가 내 스폰서한테 불만이 있는 부분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으셔서 그거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파트너한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스폰서가 되실 것 같아요.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10명의 스폰서가 있는데
한 가지씩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적는다 그러면 나는 10가지 잘하는 10가지가 좋은 스폰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스폰서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스폰서들의 그런 부분들을 다 적으시고 나는 이렇게 고쳐야지. 나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부분만 복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자세와 자격이에요.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조직을 키우느냐, 나의 욕심을 부리느냐. 내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리더 혼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다 같이 공동의 목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동의 목표가 유석준 그룹은 지금 공동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2022년도에 2배의 성장을 하기로 지금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그게 스폰서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요. 내 파트너의 목표가 돼서 각자가 2배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스폰서도 그걸 이룰 수 있고요. 또 스폰서들은 내 파트너의 2배의 성장을 위해서 스폰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각자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냐 함께냐. 내가 아닌 다른 파트너들을 통해서 그 복제를 시키면서 같이 성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스폰서일 때 자꾸 뭐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더는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 정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PD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목표였어요. PD가 되고 나니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있으면 내 파트너는 언제 PD가 되냐고요. 나는 내 목표가 PD였을 수 있지만 내 파트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목표 디렉터를 이뤘지만 나의 파트너가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노력을 해야 그 파트너가 디렉터의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위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지 마시고요. 그 안주가 내 파트너들을 다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자꾸 성장을 해야 내 파트너도 성장한다라는 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행일치라고 써 있는데요.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스폰서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파트너는 기억한다. 그래서 말을 책임지고 신뢰를 주고 향기가 나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장님 요번에 디렉터에서 저랑 맛있는 데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인데 그 파트너는요. 그 스폰서와 밥을 먹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디렉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파트너는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스폰서로서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는 책임감 있게 또한 거꾸로 똑같아요. 파트너도 스폰서님 제가 디렉터 되겠습니다. 스폰서님 PD 되겠습니다. 해놓고 아니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스폰서만 언행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도 언행일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가 오든 어떠한 타격이 오든 어떠한 그거가 되든 그 내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가 같이 이런 본인이 한 말을 지켜나갈 때 정말 탄탄한 그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대 8의 법칙입니다. 2를 말하고 8을 들으래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8을 얘기하고 2를 듣죠. 아니 10을 얘기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긴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모두가 잘 안 되지만 하려고 자꾸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7이 되고 또 8대 2로 얘기를 했다면 7대 3이 되고 어느 순간은 5대 5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스폰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파트너의 애로점을 잘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게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보스는요 위에서 딱 군림을 하면서 자 전진 가라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리더는 맨 앞에서 줄다리기 할 때 맨 앞에 사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맨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가자고 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보스가 되고 싶으세요?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머리와 이게 잘 안 되네요. 정말 여기 계신 100%의 사장님들이 다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나는 리더인지 보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상관은 내가라고 말을 하나 리더는 우리가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상관은 공포심을 심어주나 리더는 신념을 심어준다라고 합니다. 보스와 리더가 옆에 있어요. 보스는 부하를 부리려고 한대요. 네, 리더는 솔선수범한다고 합니다. 보스는 겁을 준대요. 너 이거 안 하면 네 노가 큰일 나. 뭐 이렇게 너 나중에 파지 주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리더는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보스는 명령을 한대요. 이거 이렇게 해. 그렇지만 리더는 아까 2대8의 법칙처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한대요. 리더는 존경을 받고,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대요. 그러나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보스는 자기의 약점을 숨긴대요. 근데 리더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찾는데요. 보스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대요. 어떻게 내 말에 틀릴 수 있어. 하지만 리더는 의견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한대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스는 권력을 쌓는데요. 리더는 권위를 쌓고요. 보스는 타협을 모른대요. 근데 리더는 타협할 줄 안대요. 보스는 예스라는 말을 듣는 귀 하나뿐이래요. 근데 리더는 노라는 말을 듣는 귀까지 포함해서 귀가 2개라고 합니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한대요. 근데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적한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모두가 다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보스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쉽게 뒤집는데요. 네, 리더는 자기 앞말에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보스의 발은 늘 책상 앞에 있지만 리더의 발은 현장을 누비느라 늘 분주하대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경쟁력은 전적으로 리더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시는 일에 도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래요. 천송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니시 사업을 하면서요. 기존에 40년, 5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주부로 내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거를 아마 유니시티를 하면서 많이 겪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친했던 내 친구가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시키트 하나는 꼭 사줄 줄 알았어. 했는데 그 사람이 너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너 미쳤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 중에 딴 사람은 몰라도 정말 내 동생은 나를 적극으로 밀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동생이 온 집안 식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언니가 다단계에 빠졌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글에 비춰보자면 우리가 이런 시련들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족이 그냥 나와 평범하게 이렇게 관계성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내 사람이었는지 갈려주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보신다고 하면 절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아서 다행이네. 내가 너한테 온 전심을 할 뻔했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그게 아니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넣어봤고요.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서 그들이 부러워서 하는 행동들을 나중에 진짜 부러워서 내 밑에 무릎을 꿇는 날까지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